지하철 폭행이라는 해시태그인데요.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내려친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 취한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을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당시 현장이 담긴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굉장히 좀 분노하시더라고요. 먼저 어떻게 벌어진 사건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. 이게 지난 16일 한 밤 9시 45분쯤 그러니까 업무를 마치고 식사 정도 하시고 귀가하시는 분들이 이 지하철에 많이 타셨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한 20대 여성, 좀 젊은 여성분이에요. 이 여성이 60대 남성의 머리를 그야말로 이 휴대전화 모서리, 이게 아무리 둥글게 곡면 처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당히 딱딱하잖아요. 그렇죠. 수회 내리칩니다, 정말. 네, 수회 내리치는데 이 내리치면서 뭐라고 하느냐? 나 경찰 빼겠다. 가만두지 않겠다. 그러면서 당신 더러우니까 이 손 놔라 이랬는데 이게 왜 발생을 했느냐라고 보니까 이 여자 이 가해자가 술을 좀 많이 마신 모양이에요. 뭐 회식이 있었는지 뭐 알 길은 없지만 술을 마시고 이 지하철에서 좀 소동을 좀 폈다고 합니다. 뭐 침을 뱉고 이래서 이 60대 남성분이 그러지 말라. 그리고 침을 뱉고 이러니까 이 가방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. 이게 그냥 도주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더러운 손 치워 이러면서 정말 막말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 굉장히 과격을 했는데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. 이 피해자분이 머리에서 피를 정말 뭐 철철이라는 표현이 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좀 흘리세요. 흘리시고 그 와중에도 어쨌든 이 가해자가 그대로 도주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가방을 꼭 잡고 있는데 이 장면을 또 다른 승객 들이 좀 찍은 부분이 있고 또 말리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또 이 해당 여성에게 맞기도 했고 근데 지금 그 피해자까지는 찾지 못했다고 했고 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성의 사촌 동생분이 청와대 청원을 올려서 이런 정도는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된다. 그리고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막말을 하는 걸 넘어서서 폭행까지 자행한 건 용서할 수가 없다. 이런 의견을 또 올려주기도 하셨습니다. 참 이렇게 술 취해서 난동 부리는 사건들 종종 발생하는데 그게 지하철에서 발생하다 보면 사실 여러 시민들끼리 좀 실랑이가 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. 정말 딸뻘 되는 이 여성이 본인의 아버지 뻘 되는 이 남성에게 이렇게 휴대전화로 폭행을 하는 모습이 참 보기도 굉장히 좀 불쾌한 장면일 뿐더러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법적인 책임을 달게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말씀해 주셨지만 이 남성이 굉장히 좀 이렇게 피를 흘리는 모습까지 영상에 다 담겨 있어요. 정말 좀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이 지하철에서 영상까지 찍으신 걸 보면 좀 많이 놀랬던 것 같고, 이 승객분들도. 그리고 이 비근한 예로 최근에도 무슨 공원에서 40대 가장분인가요? 아들이랑 같이 산책을 하다가 뭐 맥주를 아이에게 뭐 마시라고 술 취한 뭐 20대 여자가 막 그러다가 만류를 하니까 뭐 맥주 캔으로 또 머리를 가격하기도 했는데 근데 그럴 때 이제 오히려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에 이게 또 다른 문제로 불거질까 봐 되게 적극적으로 응수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뭐 많습니다. 뭐 실랑이를 벌이다가 뭐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면 또 이게 다른 법률적인 본인이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하철에서 이번에 피해를 당하신 분도 가방끈을 이렇게 잡고 계시는데 너무 심하게 폭력이 계속되니까 여자분이랑 좀 실랑이는 약간 있어요. 그러면서 조금 밀치는데 그런 게 정말 안타깝게도 이게 뭐 쌍방이니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또 빌미를 상대방한테 주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을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도 받는 부분인 거고 이게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가격을 당하는 건 이게 몸도 이게 신체적인 피해도 신체적인 피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자존심이나 어떤 모멸감을 상당히 느낄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그런 범죄 행위를 한 것이라서 지금 청와대 청원에 올렸다는 그분의 그 사촌 동생분의 말에 따르더라도 아니 이제 지방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서울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올라오셨고 한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인데 정말 너무 억울하다. 정말 크게 처벌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.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60대 남성이 정말로 저 여성
제지하지 못해서 안 했겠느냐. 그렇죠. 이게 네.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맞고만 있었던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좀 안타깝게 하면서 이 여성에 대한 좀 글쎄요 분노가 더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여성 가해자 같은 경우에 어떤 혐의로 좀 조사를 받고 있을까요? 이게 보면 영상 보시면 일단 때렸다 상대방을 이러면 폭행 생각을 많이 그쵸. 하시는데 이게 단순 폭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특수 폭행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단순 폭행은 사실상 합의만 되면 더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도 진전을 보진 못합니다. 이게 피해자 의사에 걸려 있는 반의사 불벌죄로 돼 있기 때문에 특수 폭행은 다릅니다. 특수 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그 물건을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폭행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 범죄고 당연히도 일반 폭행보다는 훨씬 가중해서 처벌되고 실형 선고율도 더 높습니다. 그렇다면 이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법적으로 평가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 건데 여러 가지 판례 중에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저희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흔히 뭐 흉기, 집에 있는 뭐 칼이나 이런 그 유사한 기구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곳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뭐 당구 때도 평소에는 그냥 유흥을 즐기는 어떤 스포츠의 한 용도지만 이것을 상대방을 가격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받고요. 심지어는 자동차를 평소에 운행하다가 그걸로 위협 운전을 하면 그것도 특수폭행으로 평가를 받습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비교적 좀 폭넓게 위험한 물건이라는 부분을 법원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도 일상에서 사용했을 때는 전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지 않겠지만 이것이 상대방을 가격하는 데 활용이 된다면 이를테면 벽돌의 모서리로 때리는 것과 휴대전화 때리는 것의 물리력인 강도 차이는 아주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. 그렇다면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벽돌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것이냐? 이거는 법적 평가를 하는데도 좀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연하게도 수사기관은 이거 단순 폭행이 아니다. 이거는 특수 폭행이다. 라고 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. 또 이 여자분이 나도 뭐 맞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나 봐요. 왜냐면 신랑이는 좀 있었으니까. 네. 근데 남자분은 좀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조금 밀치는 정도로 보이거든요. 이 영상을 보더라도. 그렇죠. 그래서 아무래도 경찰은 이거는 쌍방폭행이라고 보기는 너무 무리다. 그래서 그런 주장을 일단 그 가해 여성이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정당방위 쪽으로 이 남성분이 한 행동은 정당방위 쪽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.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.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지하철 열차 칸에 이제 CCTV가 없다 보니까 이 여성 혹시나 뭐 이렇게 좀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뭐 우려의 목소리도 있던데 사실 이렇게 영상이 다 찍혀 있잖아요. 이게 그렇죠. 증거로 또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이게 사실 이 영상 자체는 위변조가 상당히 어렵고 그 상황 자체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고 지금 인터넷상에 올라온 이 영상물을 보면 편집되거나 가공된 흔적은 그렇죠. 없습니다. 그렇다면 이 여성이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거 내 동의 안 받고 무단으로 촬영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우리나라 형법 체계에서는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은 없고 다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특례법에서 그러니까 좀 어떤 특정 신체 부위를 성적인 의도에서 촬영한 경우 그래서 뭐 전신을 뒤에 레깅스를 입은 여자분을 찍은 게 뭐 하급심에서 유죄냐 무죄냐 막 갈리기도 했었고 네. 뭐 최종적으로 유죄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서 이건 충분히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고 이 가해 여성 아마 재판에도 넘겨질 거고 이게 뭐 약식으로 기소하고 뭐 이럴 거는 아니라서 그렇죠. 이게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공소유지를 하는 검찰은 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을 하고 또 활용을 해서 공소유지를 하려고 할 겁니다. 네. 앞서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피해자의 이제 가족분들 굉장히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.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제 그 피해자 가족분들이 이제 글을 올리시기도 했는데 사실 이 영상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, 이 가족분들이. 네. 얼마나 좀 마음이 참담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정말 내 가족의 일이라면 내 아버지 뭐 아니면 내 그렇죠. 삼촌, 이모부, 고모부 일이라면 저도 굉장히 공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게 왜 발생했느냐. 이 가해 여성이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지하철역에서 침을 막 뱉고 다니니까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 위생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게 많이 좀 중요한 때인데
마스크를 내리고 침을 뱉는 건 누구도 용납할 수가 없죠. 그러니까 그렇죠. 어른으로서 당연히 이 부분은 하지 말라고 제지할 수 있는 거고 훈계할 수 있는 거고 꾸짖을 수도 있는 건데 뭐 술에 취했다는 게 아마 감경 사유는 안 될 겁니다. 이 정도로 뭐 본인이 뭐 술에 취해서 그랬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심신미약 같은 거는 뭐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가족분들도 청와대 청원으로 이건 정말 너무 우리 억울하다. 아니 이 가해 여성이 침을 뱉고 다녀서 우리 사촌 형이 이걸 말리다가 이게 머리에 피를 흘릴 정도로 맞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거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울분을 토하고 계시고요. 이게 지난 18일 날 처음 올라왔거든요. 근데 청원이 금방 2만 명을 넘었고 많은 분들이 이런 좀 뜻에 그리고 엄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상당히 많이 표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네. 정말 전혀 관계없는 이 피해자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봐도 이렇게 좀 화가 나고 씁쓸한 마음이 드는데 이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이 20대 여성 그런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다. 이 남성에 대해서 고소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퍼졌는데 그건 또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사실 이 남녀 갈등이 그 어떤 때보다 상당히 좀 많으니까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이제 거짓으로 이 그러게요. 판명이 난 글인데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. 이제 인터넷상의 커뮤니티에 댓글 형식으로 내가 이 피해 입은 60대 남성분의 아들인데 이 여성이 우리 아버지랑 신랑이 했는데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뭔가 이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다. 이게 맞고소를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공분을 하시게 그렇죠. 되잖아요. 근데 이거 좀 의도가 있는 글인 것 같아요. 뭐 요즘 뭐 남녀 갈라치기다 뭐 어쩌다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뭔가 여성들이 본인의 책임을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추행, 강제추행을 뭔가 악용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비칠 수 있는 글을 올린 겁니다. 그런데 취재를 해본 기자분들이 이게 봤더니 이 아들은 이런 댓글을 올린 적이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뭔가 이 거짓 사실관계를 이용해서 그렇죠. 이 여자분이 잘한 건 전혀 없긴 하지만 또 이제 거짓 사실을 가공해서 올리는 것도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에 대해서 마치 이제 정말인 것처럼 이렇게 댓글을 다는 그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 명백하게 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그렇죠. 어떨까요? 예. 사실 지금 그 댓글 내용 자체는 허위 사실이긴 하죠. 허위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 여성이 맞고소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성 글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쵸. 판단이 엇갈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명예훼손, 그러니까 게시글을 거짓으로 올리거나 뭐 실제 사실관계를 올리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거나 뭔가 사회적 위신을 깎을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들을 적시하면 이게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할 수 있고 이걸 SNS나 온라인 뭐 커뮤니티 상에 올리면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정보통신망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마치 사실인 양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긴 하지만 이게 명예훼손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의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반인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뭔가 이걸 명예훼손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방식으로 의율할 수 있는 입법 체계는 갖고 있지 않아서 이것 자체로는 또 규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게 막 언론사였거나 이러면 또 가짜 뉴스를 규제하기 위해서 언론중재법 뭐 개정안 논의가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또 법적으로 처벌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. 참 이게 이런 비슷한 사건들 앞서서도 변호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40대 가장을 폭행한 20대 여성의 이야기도 있었고 이번 사건도 역시 굉장히 좀 술에 많이 취해서 이렇게 누군가를 폭행을 하고 그것도 본인 연배보다 훨씬 많은 이 60대 남성을 이렇게 폭행하는 일들 참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. 왜 이렇게 술이 취해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할까요? 이게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본인이 뭐 만취했다라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. 일단 형법에서 심신미약은 예전 같으면은 필요적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감경하는 사유로 일단 규정은 돼 있었지만 그런 규정이 있었을 때에도 아예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
이 부분은 본인이 또 초래했다는 점을 재판부도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. 그리고 형법이 또 개정되면서 심신미약이란 건 그냥 어떤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라고 판사의 재량에 많이 맡기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실무에서 보면 심신미약을 주장해도 그 부분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잘 없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여성, 이 피해자에게 지금에라도 늦었지만 이렇게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사건에서 피해 구제를 위해서 배상을 해드리거나 정말 용서를 받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 전략을 펴야지 내가 맞고소를 하겠다, 나도 뭐 맞았다라고 지금 수사 과정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현명한 어떤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이 여성이 영상을 본인도 이제 보셨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고 정말로 이 60대 남성이 본인을 폭행을 한 것인지, 본인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막으려고 한 것인지, 이걸 좀 객관적인 눈으로 좀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내려친 여성의 이야기 짚어봤습니다.